써요. 우연히 눌러졌는데요. 몇 가지 공지도 있고, 네,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거든요. 지금 원래 약간 뜸들여야 되는데 그냥 바로 막 부었네요. 자, 이제 그 선배님이 제가 신문에서 공지 보여드렸던 그 동임과 이음 링크를 보내줬어요. 링크. 이 링크를 제가 그냥 인사동 안 가도 볼 수 있게끔 한번 볼까요? 구독자가 107명 있는 이 링크네요. 유튜브 이렇게 동음과 이음자. 아무튼 이것도 아무튼 링크들을 좀 달아드릴게요. 인사동 안 가도 되도록. 이거는 예고편 유튜브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D 잠시만요. 마이맵 그러니까 이렇게 3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김선도 선생님 그림 이렇게 보이네요. 일랑 선생님 확대가 일랑 선생님 그림하고 요를 링크들을 유튜브에 제가 좀 달아드릴게요. 인스론까지 안 가도 되도록. 그리고 공지사항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미술 수업을 맨날 격주로 하는데 지금 5월 1달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원래 내일 이제 제 계획은 내일까지 해서 제가 좀 그 미술 수업 영상을 더 늘리려고 했으나 좀 이렇게 더 압축적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까지 해서 내일까지 인체 투시까지 목각 인형을 샀어요. 이렇게 관절 인형을 5개를 한 30cm 꽤 큰 거 비싸요. 이게 한 10만 원 이상 될 건데 이거를 사서 수업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참여 인원이 내일 조사를 해보니까 한 팀 2명이에요. 근데 이게 2팀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온다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면 2팀이거나 3명 이상은 돼야 뭐냐면은 제 강의 수업하는 거에 그 현장감이 영상에 담겨요. 우리가 강사들은 교사나 강사들은 저도 예전에 강의 롯데마트 강의 다닐 때는 뭐 신청해놓고 무료니까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예전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집사람 앉혀놓고 이제 고주몽 임신 중인 집사람 앉혀놓고 강의하고 그랬었죠.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눈을 마주친단 말이죠. 그래서 수업을 한 주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미술 수업 영상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만 이제 예고를 하자면 일주 후 다음 주에 2팀이나 또는 3명 이상이 되면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투시 목각 인형을 활용한 인체투시가 들어가고 영상이 이제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꺾어가면서 칠판에 그려가면서 이제 좀 이해가 가게끔 해볼 거고요. 그래서 미술 수업은 이제 제 영상에서 부족한 건 또 다른 강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관돼서도 뜨더라고요. 참 괜찮더라고요. 연관돼서 뜨니까 충분히 좀
좀 진하게 먹어볼까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 진하게 먹는 건데 원래 저 여기서 더 붓는데 포기하고 진하게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몽땅님 빌 지하에다가 왜 지하에다가 이제 그 다음 수업은 왜 지하에다 해야 되냐면은 이제 명암 수업이 들어가. 명암. 드디어 광학 빛에 대해서 수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썼던 종교꼴찌 서울대 가다라는 책에는 챕터 중에 광학의 역사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주 후쯤이나 미리 이제 광학의 역사라는 그 챕터를 한번, 거기 뭐 알하젠도 나오고, 우리가 광학의 역사는 뭐 그때 내가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 뭐 미술의 역사라는 것도요. 참 이게 우리가 과학의 역사 또는 우리 인간의 철학의 역사, 인식의 역사, 이게 같이 가고, 또 워낙에 이제 미술 쪽이 아방가르드 또는 프론티어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한번 물리학자 김상욱인가? 물리학자 강의 중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피카소의 입체파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 물리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었던 책들에 의하면 피카소가 먼저 정면하고 옆면이 동시에 있는 그 소녀상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고, 상대성 이론 발표가 6개월이 늦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김상욱 씨는 피카소가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읽은 책이 잘못된 건지 또는 김상욱 씨가 읽은 책이 더 정확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건 거의 동시대적이고 그만큼 과학이나 철학을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뭐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중슬리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전인가 200년 전인가 그런데 저는 양자물리학하고 평행우주론을 먼저 공부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눈동자의 우주 시리즈가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며칠 전에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장이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은행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그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에 남자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네. 그 남자 직원이 왔어요. 이름이 성하였는데 그 이름이 성하고 이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교황을 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천주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 얘기 나와서 이제 제가 일랑 선생님이 신리성지에 그 김대건 신부라던가 그 신유박해 받았던 초기 그 대원군 때문에 박해받잖아요. 쇄국정책 아시죠? 그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김대건 신부 여기 김대건 신부 영화가 최초의 한국인 사제 김대건의 10년 영화 탄생으로 기록되다. 이거 언제 개봉되는 거지? 오는 11월 개봉. 올가을에 개봉되네요. 올가을에 이 김대건 신부
탄생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어쨌건 김태균 신부에 대한 그림도 그 실리성지에 가면 있어요. 그 일란 선생님이 그린 건데, 일란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가 된 사연은 그 따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식 때 세케나 현상이라고 붉은 불기둥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천주교 신자였죠, 독실한. 그래서 이제 저랑 제가 89학번 동양학과였는데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란 선생님. 이런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님을 먼저 보내고 일란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가 됐다고 이제 되기 시작했죠.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래서 전에 이효령 선생님이 그 따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래요. 자기 자식이 먼저 이렇게 갔는데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알리죠. 조용히 장례식을 하고 싶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신문에 났어요. 워낙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었죠. 이효령 선생님 그 따님이 신문에 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일란 선생님하고 이효령 선생님이 친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신문을 딱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아픔이 생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나는 그 신문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위로의 문자를 보낸 거지. 그러니까 그 이혜령 선생님 그 따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보고 또 과거에 이제 먼저 갔던 그 따님이 생각날까봐 또 뭐 뭐라 그러는지 문구는 생각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딱 보냈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영훈아, 이게 무슨 문자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각한 내용이라는 걸 선생님 직감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자 보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내가 놀라갖고 제가 눈치를 챌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 신문에 혹시 안 보셨어요? 이효령 선생님 따님 돌아가셨어요. 딱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령 선생님이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당연히 안 하죠. 자기 자식 장례식 얘기 안 한다니까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날이 발인일이었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낸 날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시간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때 장지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이효령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왜냐면 이제 같은 아픔을 겪은 그 부모,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게다가 또 이효령 선생님 사모님이랑 그 일란 선생님 사모님이 친하대요. 뭐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래나. 아무튼 이건 뭐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또 각별하대, 두 분이 이렇게 그 사모님들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위로를 해야만 하는 어떤 동병상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서 두 분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하고 싶었긴,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 위로의 시간을 잘 가졌다고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저 덕분에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이제 잘 위로해드렸다 그러면서 또 문자가 왔죠. 근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놓치지 않고 이제 두 분을 잘 위로해드렸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문자나 카톡을 일란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일란 선생님 제자 모임에서 이렇게 동임과 이음 전 그 제자 모임에서 저를 왕따시켰지만 저랑 일란 선생님 개인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성하 씨가 왔어요.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전북은행 모래내 지점 가면 그 성하라는 남자 직원이 있어요.
성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이름이 성아예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실리성지의 그 초상화를 그러니까 복자들이죠, 복자 또는 성자, 복자 이렇게 천주교에서 일컫는 명칭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그 순교자들한테. 그래서 뭐 성자, 복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천주 그러니까 성당에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신자는 아니거든요. 삼촌 따라서 우리 삼촌이 신자여서 몇 번 저를 포교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죠. 삼촌 2명이 천주교 신자예요, 저는. 그래서 음, 그래서 따라간 적은 있죠. 중학교 때부터. 근데 저랑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천주교는 체질이 안 맞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좀 뭐랄까 답답하다고나 할까. 아무튼 약간 자 그래서 얘기 나오다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돈 얘기가 나왔죠. 왜냐면은 은행이잖아요. 은행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5,000원권, 5만원권을 그린 분이 우리 제 선생님 스승이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건 이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은행에서는 자국의 화폐를 발행을 할 때 몇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주 잘 살아온 인격적으로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뭐 그래서 전과자에서도 안 되고 왜냐면은 그 국가의 돈을 그리는 화가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을 그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검증하냐?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손이 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65세에서 75세 정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혈기왕성한 뭐 40대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 성희롱 문제에 걸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60대 70대면 좀 더 그 부분에서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M번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의 M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성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국가의 집회에 인물을 그린 사람이 만약에 전과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폐를 찍어내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 화폐에 들어갈 인물화를 그릴 화가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6, 70년을 잘 살아왔고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냐면 그래야 뒤탈이 없으니까. 그걸 딱 이해하더라고 그 은행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게 이제 이미지가 국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폐의 이미지가. 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일량 이종 선생님이 38세 그 5,000원 이율곡 초상화를 그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혈기왕성한 30대 후반에 또는 40대 초반이겠죠. 어떻게 국가의 지폐에 인물을 그리는 화가가 됐으며 또 이제 늦게 신사임당까지 그리게 되면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죠. 생존 화가가 한 국가의 지폐의 초상화를 2명이나 그렸다. 게다가 거기다 모녀지간이다. 이게 여러 가지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현상이래 이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지폐를 그린 화가가 생존해 있는 것도 특이한 거고요. 왜냐면 나이 든 사람한테만 맡기니까. 근데 그 지폐를 2사람을 그린 것도 특이한 거고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 2사람이 한 국가의 그
집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모자지간이라는 것도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예전에 보여드렸어요. 많이 보여주셔서 잘 우리한테 이렇게 기네스북 한번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당 김문호 선생이 아마 세종대왕을 그렸거나 천원권이나 만원권을 아마 그랬을 텐데 그 두 사람의 그린 분이 둘 다 선생님, 한 분이 월전 장우성이던가, 아무튼 둘 다 선생님과 그 친분이 있는 사제 관계예요, 두 분 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당 김문호 선생한테 5천원권을 그릴 사람을 추천을 받기 전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그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작가, 영국 화가를 찾아요. 왜 한국에서 화가를 안 찾았을까요? 다 나이가 젊은 거예요, 화가들이. 젊은 화가한테 안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영국 화가한테 맡깁니다. 근데 영국 화가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인터넷 치면 나와요. 5천원권의 역사 딱 쳐보세요. 영국 화가가 영국인을 그려온 거야. 그러니까 율곡이의 얼굴을 영국인의 얼굴로 그려온 거죠. 왜냐면 사람 누구나 다 좀 약간 자기 닮게 그려요. 예, 그게 좀 정말 엄밀하게 제가 몽당연필 그 미술 수업을 하는 것도 그 정확하게 관찰하는 기법을, 그 법칙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초상화 화가도 정확하게 그 관찰을 하고 연구를 잘 하지 못하면 자기 얼굴 닮게 그려버려요. 그래서 일란 선생님은 이제 각 정중이죠. 그 집안에서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 얼굴을 그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은 화폐 그림을 그린 영정을 그린 화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뭐 대단한 집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파평윤 씨, 뭐 이런 정약용 선생의 외가였죠. 다산 정약용의 그런 어떤 대단한 집안들에서 이제 사진이 없는 시대에 돌아가신 분의 이제 영정을 모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영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겠죠. 그 정도 돼야지 또 선생님한테 찾아갈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율곡이 신사임당 그리시는 정도의 엄청난 화가인데 안 받아주죠. 근데 그 집안에서는 또 선생님이 해야지 또 집안의 이 좀 품위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집안인지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요구하는 줄 알아요? 그분의 무덤을 파서 제가 그 해골을 보고 싶다, 골상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율곡 선생의 무덤을 파서 골상을 보고 싶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이기도 하고 또 아마 이미 백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집안에서 무덤까지 파야 되나요? 하면서 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네, 무덤을 파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아마 해준 것 같아요. 그 집안의 그 조상의 얼굴을 그린 거죠. 뭐 무덤까지 판다고 하니, 그래서 실제로 그 뼈를 확인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거치냐면은 뼈를 확인하고 그 집안에 이제 그 직계, 만약에 남자 어르신이다 그러면 직계 남자의
얼굴을 다 사진을 찍어서 이걸 합성합니다. 합성.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로 합성을 합니다. 이 얼굴 합성 기법을 으로 작품을 했던 사람이 서도 선배예요. 그런 예전에 아무튼 그 설치 작업이 있었어요. 한 반에 60명이다. 그러면 60명의 얼굴을 합성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복을 쭉 전시하는 그런 뭔가 그때 그 작품의 컨셉이 뭐였냐면은 자꾸 사람들을 평균치로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 교육 다양성이 없는 이 자꾸 사람들을 부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60명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하는 그 소도 선배 작업이 있어요. 초창기 작업인데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그물로 작업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뭐랄까 이 메시지가 좋았다. 근데 그물 작업도 메시지는 괜찮아요. 그 약간 가상현실 같은 걸 메타버스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그리는 눈동자의 우주만큼의 강력한 컨셉 파워는 없죠. 제 그림의 그 컨셉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니까요.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 이렇게 합성해서 이제 그 가상의 인물을 그 뼈 위에다가 이제 그 후손들의 얼굴을 또 입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얼굴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그 신사임당하고 이제 우리 집회 초상화로 넘어와서 스토리를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단 김문호선을 찾아갑니다. 영국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렸더니 이렇게 이따구로 나왔다.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발행을 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직접 못 그리신다고 하니 제자 한 명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일랑 이준호 선생님 추천을 합니다. 김문호 선생님. 근데 젊어 아직. 근데 이제 김문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겠죠. 아직 나이는 젊으나 정말 인품이 대단하고 앞으로 사고 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켰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 율곡이 초상화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 할 때는 딱 나이대가 정확하게 이제 그 화폐를 그릴 만한 나이였고 이거는 뭐 그때 무슨 뭐 신문에 이게 공모한 거냐 화가를 공모한 거냐 공모해도요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일란 선생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화폐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찾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신사임당 5만 원권이 나올 때 10만 원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그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지금 정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언제 발행할지도 몰라요. 자, 그 무렵에 그래서 5만 원권을 그릴 무렵에 두 화가가 있었어요. 지금 그 두 화가는 거의 이제 딱 65세에서 75세 사이 정도 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제가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두 화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왜냐? 그 5만 원권, 10만 원권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중에 한 명은 일랑쌤을 찾아와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뭘 원하는 거예요? 10만 원권 집회 화가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추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추천이 강력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맡길만 합니다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각국의 중앙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 자기 제자를 추천하잖아요. 왜 자기 제자를 추천하죠? 인격을 검증해야 되니까. 인격을 10년 20년 겪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격을 검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경쟁이 붙었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10만 원권 김구 얼굴 그리기 이제 김구의 그 초상화를 이제 지폐에 담는 화가가 되기 위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지켜봤으니까 알죠. 한 10년 넘게. 이제 한 사람은 자기가 선생님 제자인데 근데 이 사람도 나는 기회주의자로 보는 거야. 왜? 그 5만 원권, 10만 원권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초상화 인물화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그 역사에 남는 화가가 되고 싶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직계 제자니까 선생님이 그걸 맡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두 사람 다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두 사람 다 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또는 일랑 선생님이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안 맡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얼마나 선생님이 예리한지 알고 있거든. 안 맡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 고민이 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10만 원권 김구 선생 초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저 두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 지금. 한국은행의 인격 검증을 과연 물론 추천하면 통과하겠지만 일랑 선생님의 인격 검증이 통과를 못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역시 저한테도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10만 원권을 그릴 만한 인격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두고두고 역사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초성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서울대 동양학과 그 제 선후배들 중에서 공필화로 영정을 그리는 젊은 화가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한 40대, 50대겠죠. 60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10만 원권 발행을 늦추고 그 두 사람을 배제시키고 서울대 직계 제자 중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 내 생각에는 여자 화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화가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되게 착한 화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이. 내가 여성 화가에게 맡기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 의견을 제시했고 하지만 그 두 사람한테는 그 두 사람한테 10만 원권을 맡기느니 사부님 저는 사부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자를 할 때 사부님이 4.19 유공자이기도 하고 4.19 때 맨 앞에서 총을 맞았어요. 선생님 다리에 관통상을 맞았어요. 그때 아무튼 이승만 4.19 알죠? 그래서 총상을 입어서 국가유공자예요. 4.19 진짜 총을 맞아본 분이에요. 일랑이정 선생님은 이기도 하고 하니 김구 선생님 초상까지 10만 원권까지 사부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난 좋다고 본다. 좋다고 난 생각한다. 안 그러면 그 나이대가 적당한 그 두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두 사람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의견을 밝히고 제가 마지막 멘트에 뭐라고 남겼냐면 마지막 멘트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네. 이게 윗부분에 이게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잠깐만 아랫부분만 보여드려야 돼.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이죠? 맨 밑에 이름 안 보였겠지? 안 보였네. 좋아.
저는 사부님께서 10만원권까지 그리는 것이 역사적인 운명이라고 느껴집니다. 419 유공자이시니까요. 사랑합니다. 역사적 제자가 되도록 매일 노력 중입니다. 웃음 하트 웃음. 저 사부님한테 하트 문자 자주 보냅니다. 문자 나누면서 이렇게 뿅뿅 라고. 요새는 좀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문자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답을 이렇게 이제 10만원권 발행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선생님한테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역사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노력 중이다. 자, 역사적 제자. 여러분, 스승의 날 또는 여러분이 우리 아미고님들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쓸 때 역사적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어떤 미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의 역사일 수도 있고, 저는 좀 선생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 때. 마치 사관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왕들의 기록을 다 기록하잖아요, 사관들이. 근데 그럼 화가로서 역사적 제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미술사에 남아야 되잖아요. 미술사에. 그렇죠? 우선 화가니까. 그럼 미술사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술사에 남으려면 미술사 여러 가지 새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이 창발이잖아요. 뭔가를 창발을 해야 되잖아요. 창발을 해야만 역사에 남죠. 많은 것을 창발할수록 좋죠. 근데 제가 지금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을 아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이니까 제가 그 기축통화의 그림 본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캔버스화를 많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뭐 설치 미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컨셉의 작품을 남길 수도 있죠. 그런 새로움이 또 있어야지 역사적인 화가가 되는 것이겠죠. 그건 차차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그림본위 기축통화를 목적에 두고 일찍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담보대출도 해주고 렌탈도 해드리고 있는 게, 제가 이 역사적 사명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담보대출 해주고 렌탈을 해줄 때,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말 그대로 이빠이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이빠이. 그게 그림값으로 들어온 돈으로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무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렌탈료를 보내고 있고 그림 담보대출을 해줬는지 이제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제 재산을 팔기도 했고 풀로 담보대출을 해서 그 비용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유재산이 없어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선분홍제. 이 얘기는 꼭 좀 이 김대건 신부 탄생.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제가 이 역사라는 흐름에서
자기 희생 없이 과연 그게 이런 어떤 새로운 탄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하고 이제 부대적인 효과로 우리 가족들까지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렌탈료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가족의 생활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약속을 지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난 이 역사를 이루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미래에 보이고 선보농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입니다. 이 그린보니 기축통화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압축적으로 미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기간은 좀 걸리지만 난 그 미래가 딱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압축적으로 그 길로 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역사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일런 선생님한테 보내면서 제 그림에 대해서 주문받은 그림도 그려야 되고 또 태양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지만 또 뭔가 새로운 컨셉 그리고 이 금융권과의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북은행장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재밌어요. 화폐 얘기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금융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제 시나리오를 더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린보니 기축통화 뭔 소리야 이러는데 금융을 아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긍정을 합니다. 금융의 역사를 아는 사람. 지금 사실은 달러의 그 시뉴리진가 세뉴리진가도 사실은 어거지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 어거지보다는요 차라리 제 그린보니 기축통화가 더 나아요.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보농제랑 연결이 될 것이고요. 오늘도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이거는 예술가로서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일랑 이종상이라는 스승을 둔 제자로서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월남전에서 전사한 우리 국가유공자 선친의 후손으로서 나라의 미래와 또 연관된 그런 사명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화가들은 단순히 미술사 내에서 새로움을 써도 되는 존재였다고 치면은 지금의 예술이라는 것은 전분에 뻗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새 정부의 문화 정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새 정부의 문화 정책을 보면요 결국 언급하게 되네.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청년예술가, 신진예술인. 그럼 신진예술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의 개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술인을 미술대학, 음악대학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단서입니다. 제가 이 미래 말씀드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가 된다. 잘 안 보이네. 방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제도 개선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뭐 초점은 네. 이 부분이 지금 뭐 이 사람들 모를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AGI가 왔을 때는 전 인류의 50% 이상이 예술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술인을 향한 문화 정책은 그냥 국가 정책이에요. 그게 제가 그 지하트라는 그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 내가 인터뷰에 썼잖아요. 지하트는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할 때 당신은 예술가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선지자적인 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역사적 화가가 된다라는 것은 미술사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사, 철학사, 미술사 전체를 다 알고 이 예술가가 캔버스 내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라면 지구 전체 문명을 바꿀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진짜 화가고 진짜 예술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역사적인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도 끝나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